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철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이 오늘 오랜만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또 상당히 껄쩍지근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무려 4개월이 중단됐다가 오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 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공소사실을 또 트집 잡고 나온 거죠. 물론 이게 트집인지 뭐 정당한 지금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이 공소사실을 하나 정리를 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김성태, 이화영 다 지금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유죄가 된 사건인데, 공소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정리하라? 상당히 껄쩍지근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이죠, 1심에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건을 2심에서 뭐 공소사실 특정 어쩌고 하다가는 결국 무죄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정재호, 지금 이해슬, 최은정 판사가 말이죠,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든 사건 말입니다. 그때도 껄쩍지근했거든요, 공소사실 특정 어떻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신준호 판사가 가고서 뒤에 온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의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공여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 했다는 것인지, 글쎄요, 그러면은 이게 세 사람이 같이 한 건지 두 사람이 한 건지, 한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건지 보고를 한 건지, 그건 뭐 충분히 이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공소장에 그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이에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걸 지금 물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은 이재명의 승인 아래 했다.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이제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보고를 했다든지 지시를 받았다든지. 근데 이재명은 지금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경기도 부지사가 하는 일을 모릅니까? 아니, 지금 대북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가는데, 그러면 북한 가는 당사자 이재명은 모르고 경기도지사는 모르고, 그럼 부지사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재명의 승인 아래 했다는 얘기를 검찰은 쓴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승인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지금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면 이거 가지고 법원에서 검찰에다가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라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이거 지금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상당히 말이죠, 이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껄쩍지근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게 공소사실의 특정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또 보이는 건데, 어쨌든 검찰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딱 해갖고 승인 방식이 어떻고 언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공소 사실을 갖다가 아예 뭐 10장을 쓰든지 20장을 쓰든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있죠. 이거는 그냥 공소 사실이 특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뭐
쭉 그 계엄 상황을 갖다가 나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열을 한 거 가지고도 공무사실을 특정하라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공무사실을 특정하라는 말을 했는지 참으로 이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무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음 길까지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평가는 뭐 공소장에 안 써도 되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써달라고 말을 했고요.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공모해 뇌물 공유했다는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여 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 공소장을 쓰는데 50쪽인데 그 앞에는 전제 사실을 길게 썼는데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달라. 이것도 사실은 뭐 쓸 수 있는 건데 그 앞에 길게 쓴 이유는 아마 전체 이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은 좀 정리해달라고 말을 했고요. 이 밖에도 재판장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 공여 대상인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상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껄쩍지근합니다. 지금 재판장이 얘기한 거 보면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 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쎄요. 반국가단체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 뇌물 공여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저 이왕이 뭐 때문에 처벌받은 거죠? 도대체 김성태는 뭐 때문에 처벌받은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게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려주는 것 같은데,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껄쩍지근하네요. 엄청 껄쩍지근합니다. 그러면 신진호 부장판사가 다 이화영에 대해서 재판했고 그다음에 수원 고등법원에서 다 재판했는데 이게 지금 마치 이 재판장이 이재명 변호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재명은 또 이재명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2개 정도 알려주면 재판부에서 복수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요구를 했고요. 이재명 측은 정치인들 때문에 자택에 자주 없고 국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 주소를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측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 보고서 열람 등서를 거부했다면서 재판부가 이에 대한 허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수사 보고서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 등은 피고인의 방어 활동에 관계없고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내부 보고서를 봐야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재판 지연수법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판단하겠다며 피고인들은 증거 및 공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더라도 밝혀달라. 피고인들은 증거 및 공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라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재명이 당시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하면서 4개월째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재개가 된 겁니다. 재판을 이게 하질 않아요. 야, 이거 뭡니까?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 등 3명 모두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날이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야. 그것도 공판 기일도 아니야.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야 언제 이거 재판하겠다는 거야? 5월 27일 오후 2시가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인데 그때도 이재명은 안 나와도 돼요. 오늘도 대북 송금 사건이 공판 준비 기일이고 5월 27일 이게 언제야 도대체가 공판 준비 기일을 왜 그렇게 늦게 잡는 거야? 이거 뭐 지금 굉장히 껄쩍지근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뭐 대북 송금 재판에 기대 걸었더니 김성태, 이화영 다 지금 유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이재명이가 과연 유죄 받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껄쩍지근한데요. 아니 검찰이 뭘 잘못하는 건지 정말로 아니면 잘했는데 법원이 꼬투리를 잡고 나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판사가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뭐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변호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승질 나네요. 정말로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 4개월 만에 이제야 잡혔는데 그것도 공판 준비기일이야. 제1회
제2회는 5월 27일에 하겠다는 거야. 근데 공판준비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지금 검색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하나하나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거 거의 무죄로 가는 각이란 말이야. 무죄각. 이 무죄각 나왔어. 이거 굉장히 껄쩍지근합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를 법관 기피 신청한 이유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말이죠, 전부 다 이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이런 식으로 무죄 만들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대북송금이야말로 이재명이 굉장히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 사건인데, 이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한 사건인데, 이재명이 쟤들하고 어떻게 공모를 했느냐, 어떻게 지시를 받았느냐, 어떻게 그 어떻게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경기도지사의 허가 없이 평화부지사가 지 멋대로 이런 작전을 꾸밀 수는 없고 이따위 범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시하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시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50쪽에 공소장을 썼는데 앞에 33쪽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34쪽에 가서야 이게 공모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 건지를 좀 따져봐라. 그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반국가단체인데 쟤들이 뇌물 공여 대상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 대상이 아니면 그럼 뇌물죄가 아예 성립하지 못하잖아. 그럼 이화영이는 뭐야? 뭐 때문에 처벌받은 거야? 그걸 왜 따지는 거야 지금? 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게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경기도 돈을 갖다가 지금 또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돈이 얼마나 나간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김성태 돈이 간 것 같은데, 김성태 돈을 갖다가 이재명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갖다 준 거 아니야. 그리고서 사실상 이재명이 이익을 본 건데, 지금 북한이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다 갖다 준다고 뇌물이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신진우 부장판사는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저번에 수원 고등법원은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왜 새로운 걸 갖고 나오는 거야? 이건 누군가가 말이야, 새롭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론을 갖다가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재판부에 갖다 준 거 아니야? 상당히 껄쩍지근합니다. 강실업 TV입니다.